질소랑 수소랑 만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이게 가장 원시적인 화학 반응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보고 질소, 수소, 암모니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했어. 맞아. 하버보시법, 하버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밖에 모르니까 전 세계 공용어로 써주자라고 하면서 화학식을 써주기로 했어. 그래서 질소는 N2, 수소는 H2, 암모니아 NH3. 이런 식으로 각 물질을 화학식 혹은 뭐 분자면은 분자식, 원소면은 원자식, 원자 기호 이런 걸로 우리가 써주는 거,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었어.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질소가 N2고 수소가 H2고 암모가 NH3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외우라고 꼭 얘기했었어. 이런 거 되게 부끄럽단 말이야. 그 아마 인터넷에 밈 같은 걸로 있을 것 같은데 문과생들이 이 물을 보고 물이 H2O가 아니라 O2라고 한다라는 거야. 우리 이과생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진짜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물이 H2O라고 우리 외우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질소가 N2, 수소가 H2, 아모니아가 NH3라는 건 좀 외워두자. 우리 원소 기호 외운 지 얼마 안 됐잖아. 주기율표 외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이해해. 근데 이제 한 단계씩 이게 스텝업 해야 되잖아. 주기율표 외워서 이제 어떤 원소가 어떤 원소 기호라는 거 이제 딱 알 수 있으면 그럼 그거 이용해서 그때 암모니아나 질소, 산, 수소 분자들이 어떤 분자식을,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지는 좀 더 외워줬으면 좋겠어. 항상 노력하자. 원소 기호 외웠으면 이제 분자식까지 이렇게 외워줄 수 있으면 돼. 여기에서 끝내면 참 좋겠지만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어. 이런 화학에서는 항상 반응 전이랑 반응 후랑 질량이 똑같아야 되는데 질량이 똑같으려면 개수, 그 원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왼쪽의 개수, 오른쪽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n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오른쪽에도 n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n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1을 곱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 했었어. 여기는 무조건 처음에는 무조건 아무거나 1이라고 쓰면 돼.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가장 복잡한 거를 1이라고 쓰기로 했어. 그래서 요 ENH3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H가 6개야. 그런데 왼쪽에는 H가 2개야. 그래서 3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면 된다라고 했어. 그게 우리 화학 반응식의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여기서 끝내면 참 좋겠지만 요 그 물질들의 상태까지 액체면 액체, 기체면 기체, 고체면 고체, 수용액이면 수용액 상태 그거를 화학 반응식에 꼭 적어주라고 했어. 이렇게 적어주면 돼. 요거 상태에 대한 내용은 아마 문제 있을 거야. 암모니아 기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다라고 하면 기체 보고 G라고 써주면 되고 암모니아 액체라고 한다면 리퀴드 L자 써주면 되고 요거 액체면 이거 그리고 고체가 생성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수용액이다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 했었어. 그 문제 아마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요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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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게 요렇게까지 요렇게까지 완성을 해주는 게 우리 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 화학식의 수용액이랑 액체 차이는 물에 이온화가 됐냐 안 됐느냐 차이냐고. 이온화가 안 돼도 상관없어. 물에 녹아 있으면 무조건 AQ 수용액 상태야. 물이 아니라 왜 이거 소금 있잖아. 소금 NaCl 리퀴드가 있고 NaCl AQS가 있어. NaCl AQS는 NaCl이랑 물이 있다라는 소리고 근데 이게 소금이 물에 녹아 있다는 소리야. NaCl이랑 H2가 섞여 있다는 뜻이고 NaCl은 오직 NaCl 우리 고체 있잖아. 고체를 엄청 뜨겁게 가열해 주면은 고체일 때 액체로 변하잖아. 열을 많이 가해주면 녹는 점 넘어가면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잖아. 그 액체 상태. 얘는 완전히 순수한 상태인 거야. 리퀴드는. NaCl만 있어. 근데 AQ 상태는 소금이랑 물이랑 같이 섞여 있는 상태. 완전히 차이가 나지. 완전 다른 거야. 이 정보가 사실 엄청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이게 G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가스 상태일 때만 쓸 수 있는 거 있었잖아. 22.4리터. 그거를 써주려면 요 상태를 써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검과 얘기하기도 했지만 써야 되는 문제들은 쓸게. 선생님이 요 써야 문제에서 꼭 상태를 써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게. 거의 꼭 써주는 방식으로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것까지 해야 되고 그 화학 반응식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 지금 N2가 우리 개수를 1이라고 잡았고 H2의 개수를 3, NH3가 2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 N2 질소를 질소를 딱 한 개 뽑아가지고 톡 여기 냄비에다 넣었어. 그리고 수소 분자를 톡톡톡 분자 3개를 이렇게 빼가지고 냄비에다 넣었어. 그러면 얘가 2개의 NH3가 된다. 요 소리야. 그치? 질소 하나 똑 빼고 수소 3개 딱 빼가지고 그거 딱 합치면은 암모니아 2개가 딱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야. 요 화학 반응식은. 이해가 되지? 그런데 우리 항상 얘기했었잖아. 분자 하나 쏙 빼고 분자 하나 쏙 빼고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 항상 뭉태기로 반응시켜준다고 했지.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해줘가지고 그걸 뭉태기로 반응을 시킬 거야. 그게 우리가 말했던 저번 단원에서 말했던 몰이지 몰. 그래서 1 곱하기 NA 이거 몇 몰이지? 1 곱하기 NA 몇 몰이야? 우리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해보자. 1몰 아니에요? 1몰 맞아. 왜 이렇게 죽어가? 유찬이 맞지? 지금 목소리는. 네. 1몰. 그러면은 3개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어. 요거는 몇 몰일까? 유찬아 좀만 더. 3몰. 3몰 좋아. 그리고 2개가 암모니아만큼 암모니아래.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어. 이거 몇 몰? 2몰. 2몰. 고마워. 그래서 사실은 1개, 3개, 2개 이런 비율로 반응이 됐다면 근데 몰로 따지면 1몰, 3몰, 2몰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개수비가 우리 개수비가 1대 3대 2고 그리고 개수비 이거 발음 잘해야 돼. 1대 3대 2. 왜 선생님 이름이 개기철이잖아. 너네 발음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런 것처럼 개수비랑 개수 이렇게 쓰는 거 맞나? 내가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개수비라면 이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개수비라고 발음을 할게. 1대 3대 2고 기철쌤 허허 어쨌든 선생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개기라고 불러. 개기야 이렇게 불러 애들. 내 친구들은 옛날 선생님들은 이제 애들 이름 풀네임을 좀 잘 안 부르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이름이 개기철이면 야 기철아 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하셨나 봐. 그래서 우리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나를 항상 개기 막 이렇게 불렀어. 예를 들면 뭐 누구 있을까? 정욱이 같은 경우는 뭐 박정 막 이렇게 부르고 재원이 같은 경우는 김재 막 이렇게 부르고 그 검정고무신 그 기철이 그 인성 터진 그 기철이 어쨌든 막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고착화돼 가지고 막 내 친구들은 다 막 개기 막 이렇게 불러.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르는 건 자유긴 한데 그래서 개수비 이렇게 했었고 그게 몰수비랑 똑같다라는 소리야. 몰수비 1대 3대 2 1대 3대 2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1몰이 나왔어. 근데 지금 보면 정말 우연히도 다 기체 상태야. 기체 상태. 그리고 정말 우연히도 요 반응을 어디서 실험했냐면 영도시 1기압에서 실험을 했대. 정말 우연히도 요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배웠지. 요 1몰 있을 때 0도씨 1기압이래. 그러면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부피가 몇 리터가 있을까? 1몰 있을 때. 우리 외우고 있지? 몇 리터? 22.4. 4리터. 고마워. 유찬이 땡큐. 22.4리터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1몰이 22.4리터야. 그럼 3몰은 비례식이니까 20.4리터 곱하기 3이라고 할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67.2리터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몰 있다면 22.4리터가 2개가 있는 게 되겠지. 1. 근데 요거 우리 리터를 계산해 줬는데 사실은 22.4, 22.24, 22.4 약분되잖아? 그치? 그러면 부피비도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 하에서 기체일 때 1대 3대 2가 되는 거 요거 우리 해줄 수 있을 거야.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우리 교과서 거기 있어. 거기 교과서 페이지 보면 39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야. 39페이지에는 이제 물 가지고 있는데 수소랑 산소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암모니아 가지고 한 거야. 하버법. 이거 가지고 한 거야. 분자 B랑 분자수 B랑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건데?
분자비랑 분자수비랑 똑같아. 다른 게 없는데. 만약에 분자수비랑 원자수비랑 나오면 좀 다를 수 있어. 지금 보면 내가 이제 요 개수비 1대 3대 2는 N2 분자의 개수비인데 만약에 총 원자 개수비 총 원자의 개수비라고 나오면 지금 n이 한 개 있는데 n2가 한 개 있는데 그 n2에는 n이 두 개가 있잖아. 2가 되는 거야. 2. 그리고 h2가 세 개가 있는데 h 원자는 총 6개가 있잖아. 2대 6대 그리고 NH3는 원자의 개수가 4개 있는데 2개가 있으니까 8개. 그래서 1대 3대 4가 되는 거야. 원자 수의 개수비는. 원자의 수랑 분자의 수랑 좀 다를 수 있어. 그건 좀 주의해야 돼. 잘 물어봤고. 그리고 여기까지 나왔으면 우리가 거기 페이지 39페이지에 기체의 부피까지 한 거야. 그래서 그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는 다 개수비와 동일하다. 요 얘기.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몰수가 나와 있으면 우리 리터 구했어. 리터 구했고 우리 이거 저번 시간 이거 했잖아. 몰 나왔으면은 개를 뭘로 바꾸는 거, 그람을 뭘로 바꾸는 거, 리터를 뭘로 바꾸는 거 했었잖아. 우리 지금 뭐 했냐면 개를 뭘로 바꿨어. 개수비를 몰수비로 바꿨고 그리고 리터를 몰수비로 바꿨어. 부피비를 몰수비로 바꿨어. 그러면 뭐 하나 남았어? 그람을 몰수비로 바꾸는 거 해야 되겠지. 지금 1몰, 3몰, 2몰이 생성됐대. 근데 그 1몰 생성된 게 질소 N2야. N2 1몰이야. N2 1몰은 몇 g일까? N이 원자량이 14거든. N2는 28이야. 그럼 몇 g 있어야 돼? 28g 있어야 되겠지. 28g. 요거 우리 저번 단원에서 했던 거야. 잘했어. 채팅창에 막 올라오고 있었구나. 3몰. 3몰인데 H2가 3몰이래. H2. H2는 우리 몰질량이 2g이거든. 그러니까 분자량이 2야. 2. 6. 맞아. 6g. 야이씨 계산 빠르구만. 요렇게 하면 이제 시험 잘 받는 거야. 이번 NH3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가 2몰 있대. 암모니아는 얘 분자량이 17이야. 17. 그러면은 17g/몰이 2몰 있어. 34. 아이씨. 빠른데? 에이스들이 많구만. 그래서 요거 질량비를 구해주면 실제로 질량보존의 법칙도 성립하지. 28g이랑 6g이랑 더하면 34g. 질량보존의 법칙도 맞고 요거 좀 약분해주면 14대 3대 17이네. 질량비가 14대 3대 7이야. 어때? 부피비랑 확연히 다르지. 1대 3대 2랑 14대 3대 17은 다르잖아. 그래서 나머지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는 다 똑같은데 질량비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꼭 기억해둬요. 그래서 요 질량 비율까지 화학 반응식이 나왔을 때 요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는 당연히 요 앞에 있는 개수 숫자 비율을 써주면 되는데 질량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 선생님이 한 것처럼 요 계산하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할 수 있지.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요거는 종료하고 그래서 우리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화학 반응식 여러분들이 개수 맞추는 거는 좀 많이 연습을 해줘. 선생님이 따로 보지는 않을게. 내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저번 단원 이 리터랑 그람이랑 개수를 뭘로 바꾸는 거 그런 간단한 마치 수학 익히책 같이 간단한 문제들 엄청 많이 가져온다고 했어. 그거랑 그리고 화학 반응식 요 개수 맞추는 거 좀 문제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풀게 할게. 연습하는 느낌으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진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니까 문제 가져올 거고 그거를 쪽지 시험은 아닌데 그냥 테스트 똑같은 말인가? 어쨌든 그냥 수행 평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냥 부담 없이 풀어주면 돼.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채점에서 돌려줄 거고 그리고 그 뭐시기다냐 그거는 이제 세특 같은데 쓸 때 문제 따로 웅크래 고민을 해볼게. 이게 옹크래. 근데 옹크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채점할 때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채점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채점해주면 더 편하거든. 고려해볼게. 오케이. 옹크래. 몇 문제 뽑아둔 게 있긴 한데 옹크래. 고민해볼게. 옹키를 올릴지 아니면 뽑아서 줄지 생각해볼게. 어쨌든 일단은 다음 시간에 무조건 문제를 풀게 좀 할게.
사실 나도 채점하기가 좀 귀찮거든. 근데 그 구글 독스 여러분들 풀어봤잖아, 설문지. 거기에 이제 객관식 문제를 올리면 구글이 알아서 채점을 해줘. 답을 거기다가 해두면. 그럼 여러분들이 촉촉촉촉 점수가 알아서 시점이 돼서 나도 그게 편하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구글 설문지에 맞게 또 편집을 해야 돼, 문제를. 그게 좀 귀찮긴 한데, 그거 편집하는 게 귀찮냐? 아니면은 시험 문제 그 문제 만드는 게 귀찮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생님이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뭐 아주 귀찮은 건 아니고 사실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니까. 좀 고민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인쇄하는 건 솔직히 편해. 근데 그 인쇄하는 걸 채점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 이제 한 100명 정도 되니까 좀 문제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벅차더라고. 나 혼자 채점해야 되니까. 이제 적어도 그 뭐지 중간고사 같은 거 이제 OMR 카드가 쫙쫙 뽑아지잖아. 이렇게 좋긴 한데 고민해볼게. 근데 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채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온라인으로 문제 내면은 이제 안 푼단 말이야, 애들이 또. 그게 또 문제야.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를 내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 딱 해야 되니까 막 이제 풀긴 푸는데 온라인으로 내면 이 새끼들이 하려는 애들만 이게 풀고 안 하는 애들은 또 안 해요. 강제해야 되는 방식을 잘 모르겠어. 고민 중이야. 나는 솔직히 문제를 간단한 문제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좀 잘 그 간단한 계산들이 연습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풀게 하는 건데 그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올리면은 안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겟층한테 뭔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돼서 온라인이 좋은 방식인지 좀 고민 중이긴 해.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요거 하나 안 내면 나는 좀 그거 좀 싫어해. 그러니까 안내 감점하는 걸 싫어해. 난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플러스 점수 주는 건 좋아하는데 이제 선생님 갑자기 딴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일시정지하고 해야겠다. 딴 얘기는 녹화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개수비 일단 화학 반응식을 세워야 돼. 화학 반응식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개수비를 여러분들이 맞출 줄 알아야 돼. 요거를 좀 연습을 해본다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했고 연습이 됐을 때 개수비가 나왔어. 그 개수비랑 똑같은 거 아까 쭈르륵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 분자수 비가 개수비랑 똑같고 몰수비 개수비랑 똑같고 기체 부피비 0도씨 일기압 압력과 온도가 똑같다는 조건이 필요해. 그리고 기체라는 조건이 필요해. 그 조건이 있을 때 부피비가 개수비와 같다. 요거 빠짐없이 다 나와 있지 당연히. 그래서 요거까지는 똑같은데 질량비 얘는 물질마다 몰 질량이 다르니까 부피비하고는 확연히 다른 비율이 나올 거야. 그래서 개수비랑 질량비는 다르다. 아까 우리 구했던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어. 이게 어디 있냐면 39페이지 1번.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 CuO 산화구리라는데 걔네 2몰이랑 그리고 요 C 탄소지 탄소 1몰이랑 반응을 하면 구리 2몰이 나오고 CO2 1몰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반응하는 물질은 고체, 기체 요거 알 수 있고 그리고 반응물, 생성물 요거 알 수 있는 거 딱 세 가지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그리고 만약에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얘가 2몰이 있다면 이 탄소는 1몰이 반응을 할 거고 그 CuO 산화구리에 2몰이 있을 때 1몰 반응할 거고 그리고 구리는 2몰이 생성될 거고 그리고 이 CO2 이산화탄소는 1몰이 생성될 거다. 요런 얘기. 개수비는 곧 몰수비다 라는 얘기 해줄 수 있지. 그리고 이 몰수비를 이용해서 그때 몰질량을 계산을 하면 질량비도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질량비. 그리고 부피비는 계산할 수 없어. 왜 부피비 계산할 수 없을까? 여기 보면 다 고체거든. 기체가 아니어서. 맞아. 기체인 건 CO2 요거 하나니까 만약에 CO2가 1몰이 생성됐다고 한다면 22.4리터가 부피비는 22.4리터가 생성이 됐다는 건 알 수 있어. 나머지는 고체이다 보니까 부피를 구할 수 없어. 그거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뭐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 그리고 질량비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알면 돼.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몰수비가 곧 부피비이다. 그리고 질량비도 한번 구해볼까? 질량비? 질량비는 몰수비, 부피비랑 다르다고. 그래서 CO 랑 O2랑 CO2랑 이런 화학 반응식을 가질 때 아까 2몰, 1몰, 2몰이라고 했어. 근데 CO 같은 경우는 얘 분자량이 어떻게 되냐면 28 맞지? 28이고 O2는 32, CO는 44야.
그람 퍼몰, 그람 퍼몰, 그람 퍼몰. 여러분들은 굳이 외우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어. 이거는 줄 거라고 얘기했고, 그랬을 때 질량비를 구하면 2몰 있을 때 28g per 몰이야. 그러면은 56g이 있는 거고, 요거 계산할 줄 알지? 몰을 지금 g으로 바꾸는 거야. 몰을 g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려면 몰 질량을 곱해주면 되지. 28 곱하기 2. 그래서 56이 나온 거고, 32g per 몰 곱하기 1몰 해주면 32g. 그리고 44 곱하기 2몰이니까 88g. 그래서 지금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성립하지? 요거랑 요거 더하면 88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 비율을 계산해주면 질량비가 나오겠지. 해주면 28대 16대 44, 4도 되네. 7대 4대 11. 7대 4대 11. 요게 요 화학 반응식의 질량비. 요 화학 반응식의 질량비는 7대 4대 11. 이렇게 계산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온도 압력 안 줬다고 해도 돼요? 온도 압력? 어디 온도 압력?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부피비는 성립해. 선생님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이렇게 알려줬어. 그냥 0도 실기압에 22.4리터 안에는 1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협소한 의미의 아보가드로 수가 아니라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왜냐하면 우리 실험실이 0도 실기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줬는데, 실제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이거야. 같은 압력, 같은 온도에서는 같은 부피가 있을 때 같은 입자수, 같은 몰수가 있다. 요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이게 사실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 솔직히 이 상상이 안 가잖아. 이게 어떻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화학 2나 물리 2에 가면 배워. 그래서 요거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아니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배우는데, 어쨌든 아보가드로 법칙이 이거야. 근데 우리는 0도씨 1기압에서 1기압에서 22.4리터가 1몰 있다. 요걸로 배운 거일 뿐이야. 조금 협소한 의미이지. 그래서 같은 온도하고 압력이 있으면, 그러면 부피가 물론 22.4리터는 아닐 거야. 뭐 25리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몇 리터가 될지 몰라. 근데 그때 부피비는 결국에는 몰수비랑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해도. 몰에다가 그 몰수비에다가 뭐 22.4리터가 아닌 다른 리터가 곱해지겠지. 온도하고 압력이 달라지면. 그래도 비율은 2대 1대 2로 똑같아. 똑같은 리터가 곱해질 테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 해봤고. 그래서 진짜 더 중요한 건 요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요 몰수비 이걸 이용해서 질량비도 계산했고 부피비도 계산을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직접 안 해봐도 반응물이 얼마나 반응한 걸 이용해서 생성물이 얼마나 나올지를 예측을 해볼 수 있어. 그게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야. 그래서 한번 볼게. 여러분들 요거 아마 저번 시간에 이거 했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한 것 같아 느낌이. 지금까지 아마 복습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이반이 아니었구나. 다시 하면 그러면 산소랑 수소랑 만나서 수증기가 됐다. 뭐 내가 이게 막 쌍방향 수업이랑 원격 수업이랑 그 뭐지 등교 수업이랑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막 진도가 헷갈려. 적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화학 반응식 일단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을 세워야 돼. 세워보면 H2가 반응물이고 산소가 반응물이야. 두 개가 더해져서 H2가 나온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 세워주고 그 다음에 개수를 써주면 돼. 선생님은 외우고 있거든. 요렇게 개수를 구해줄 수 있고, 그리고 기체 수증기잖아. 그래서 기체 수증기니까 기체 이렇게 세우면 화학 반응식을 세운 거야. 할 수 있겠지?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반응한 산소 기체의 부피를 구해보자. H2가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다 뭘로 바꿔? 리터가 나오든 그람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개수가 나오든 무조건 뭘로 먼저 바꿔? 뭘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뭘로 바꿔? 4.48리터 0도씨 1기압에서 기체래. 그게 4.48리터 있대. 그럼 얘 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얘는 22.4리터 퍼 몰로 나눠주라고 했어. 그래서 리터 약분되고 얘는 51 나와가지고 0.2몰 이렇게 계산을 낼 수 있어. 뭐가? H2가 0.2몰이 있대. 요거 계산을 낼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산소가 몇 몰 반응했는지 몰라. 그런데
H2O의 양을 어떻게 이게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2대 1대 2가 우리 개수비가 몰수비가 된다라고 했잖아. 0.2몰이 있었어. 근데 얘가 지금 보면 모두 반응했대. 모두 반응. 0.2몰이 모두 반응해서 전부 다 소모가 돼서 전부 다 소모되면 빵몰이 되겠지? 빵몰. 0.2몰이 이제 반응에 참여를 하는데 2대 1대 2가 이렇게 반응에 참여하잖아. 그러면 0.2가 반응을 했어. 그러면 산소는 몇 몰이 반응할까? 2대 1대 2니까 0.2몰이 2야. 그러면은 1일 때는 마이너스 0.1몰이 반응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소모됐다라는 뜻이야. 소모. 그래서 산소가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얼마가 소모가 됐냐면 0.1몰이 소모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요거 이해할 수 있지 다들? 할 수 있지? 2대 1대 2. 2가 소모될 때 1이 소모되고 그때 2가 생성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0.2몰이 소모되면 0.1몰이 소모가 되고 산소가 그리고 0.2몰이 수증기가 나오겠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 화학 반응식 이렇게 세워주면 돼. 그러면 쌤 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 그러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 조금 칠판에다 써가면서 하자. 아까 여기 EH2, O2, EH2O 여기까지 화학 반응식 세운 다음에 상태는 그냥 생략할게. 다 기체야. 그랬을 때 얘가 아까 0.2몰 나온 건 계산했지. 요 0.2몰 계산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얘는? 응. 리터니까. 요거 4.48리터가 있대. 우리 리터를 뭘로 바꾸는 거 우리 연습했잖아 저번 단원에서. 그치? 4.48에다가 22.4리터 per 몰 나눠주면 몰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0.2몰 나온 거야. 5분의 1몰이니까. 여기까지 됐지? 0.2몰. 그래서 네. 아까도 말했지만 리터나 그람이나 뭐가 나왔으면 다 일단 몰로 바꿔. 일단 몰로 무조건 다 바꿔. 몰로. 0.2몰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 모두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어. 모두 반응했어. 5개가 있는데 모두 반응하면 5개가 다 소모가 됐겠지. 모두 반응해서 빵이 됐다는 소리야. 0.2몰. 모두 반응한 거 소모된 걸 마이너스라고 쓸게 선생님이. 그러면 모두 반응하면 H2는 빵이 있겠지. 빵.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치? 모두 반응했다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소모됐어. 반응한 게 없어진 거예요? 원래 0.2몰이 있었어. 아까 여기 4.48리터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치? 네. 근데 문제에서 이 수소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돼 있어. 거기 보이지? 충분한 양의 산소 기체와 모두 반응하여라는 말 있지. 모두 반응하여. 네. 모두 반응했다라는 건 다 썼다라는 거야. 아, 네. 음, 아, 다 쓴. 다 썼다라는 건 빵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0.2몰이 소모됐다라는 거야. 0.2몰 있었는데 0.2몰이 소모가 돼야지 빵몰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음. 네. 근데 요게 이제 옆에 있는 산소랑 반응을 하는데 반응할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라고 했어 우리? 2대 1로 2대 1? 반응하잖아. 그러면 0.2몰이 소모가 됐어. 그럼 산소는 몇 몰이 소모돼야 돼? 마이너스 0.1몰. 맞아. 처음에 얼마 있었는지 알려주진 않았지. 거기 보면 충분한 양의 산소라고만 돼 있잖아. 그냥. 그렇지. 몇 몰 네. 있는지 몰라 일단 처음에. 근데 몇 몰이 소모됐냐면 0.1몰이 소모됐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이걸 보고 산소는 0.1몰보다 많이 있었을까 적게 있었을까? 많이 있었을 그치. 것 많이 같은데. 있어야지. 많이 있어야지. 그치. 0.1몰이 소모돼야 되는데 당연히 0.1몰보다 많이 있어야겠지. 그치. 안 그럼 모자라니까. 이 네. 물음표는 아마 0.1보다는 큰 값일 거야. 그러면 물이 생성된다고 했는데 물은 몇 몰이 생성될까? 0.2몰, 0.1몰이 그 소모됐어. 0.2몰. 그치? 0.2몰이 생성이 된 거야. 그래서 플러스라고 써줬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그러면 모두 소모가 됐으니까 그냥 최소한의 양은 만약에 산소도 모두 반응했다고 쳐볼게. 그러면 아마 산소는 0.1몰이 있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 네. 그치? 그리고 네. 반응이 끝나면 수증기는 0.2몰이 생성이 됐을 거야. 여기까지 됐지? 네. 아다리가 만약에 뭔가 딱 맞는다면 수소가 다 반응하고 산소가 다 반응했다면 그러면 원래 산소는 0.1몰 있었을 거고 그래야지 0몰이 될 테니까 다 쓸 테니까 그리고 물은 0.2몰이 생성된다 이런 말 할 수 있어. 문제에서 보면 반응한 산소 기체의 부피를 구하래. 반응한 그러니까 소모한
산소 기체의 부피. 이거 우리 소모한 산소 기체가 몇 몰이야? 0.1몰이지. 마이너스 0.1. 소모됐다는 게 마이너스니까 0.1몰이 소모된 거지. 그렇지. 네. 얘를 부피로 계산하면 몰을 리터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하기 22.4 리터 몰 해주면 되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2.24 리터가 산소로 소비가 된 거야. 계산할 수 있지? 그럼 문제 이렇게 바꿔볼게. 수소 0.1몰만 반응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지. EH2, O2, EH2O 있는데 원래 0.2몰 있었는데 건무 말대로 0.1몰만 반응했다고 소모됐다고 할게. 0.1몰만. 그러면 마이너스 0.1몰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산소는 몇 몰 소비가 됐을까? 수소가 0.1몰 소모가 됐으면 2대 1대 2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0.0. 0.05. 그치? 진짜 잘하는데? 오케이. 이렇게 되고 물은 얼마 생성됐을까? 물은 0.1. 그치? 0.1. 잘하네. 그래서 이 모두 반응하여라는 말이 중요했던 거야. 다 썼다라는 말. 건무 말대로 아까 0.1몰만 반응했다면 모두 반응하여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반만 소모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계산해주면 0.2 빼기 0.1하면 0.1몰 남아있을 거고, 그리고 수소는 뭐 몇 몰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 썼다면 처음에 0.05몰 있었겠지. 0몰이 딱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0.05몰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있었을 거야 산소가. 그리고 요 수증기는 0.1몰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모두 반응해서 물이 아니라 수증기지. 수증기가 몇 리터 나왔을까? 몇 리터 생성됐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주면 돼? 여기 구했잖아. 몇 리터 나왔다고 얘기해주면 돼? 0.2몰에다가 22.4리터 곱해주면 돼. 그러면 계산하면 4.48리터. 그래서 요 소모된 산소의 양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생성된 물의 양을 계산할 수도 있지. 부피로 4.48리터. 우리가 반응을 진행 안 해도 돼. 우리 지금 실험했어? 안 했잖아. 실험은 안 했는데 물이 몇 리터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지. 이게 양적 관계의 강력한 점이야. 실험 안 해도 얼마 나올지 예상할 수 있어. 요거 얘기를 해봤고, 이번에 문제를 좀 바꿔볼게. 똑같은데 이번엔 우리가 질량으로 해볼게.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똑같은 문제. 이번에 그 밑에 있는 거 메테인이랑 그 지금 우리 페이지 41페이지 하고 있어. 41페이지에 밑에 연습해보기. 두 번째 연습해보기인데 거기 보면 메테인이 완전 연소할 때 다 썼다라는 거야. 이 메테인이 다 썼을 때 연소했다라는 건 산소랑 만났다라는 뜻이고, 그게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든다라고 거기 문제에 써져 있어. 그럼 일단 화학 반응식부터 세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개수 맞춰야겠지. 개수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세워주면 되고, 그리고 거기 보면 얘를 메테인은 당연히 기체고, 메테인 기체고, 산소는 당연히 기체고,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기체야. 그리고 물은 액체인지 기체인지 안 나왔는데 뭐 액체여도 상관없고 기체여도 상관없어. 뭐든 상관없어.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메테인이 32g 있대. 32g. 그거 32g이 완전히 다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몇 몰 나올지 구해보래.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 그람 나오면 무조건 몰로 바꿔야 된다? 얘기했지 벌써. 몰로 바꿔야 된다. 무슨 값이 나오든 일단 몰로부터 바꿔. 이거는 그냥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 울리면 이제 침 흘리는 것처럼 그람이나 리터 뭐가 나오면 일단 몰로 바꿔. 무조건이야. 화학에서는 무조건 몰로만 나오면 돼. 그래서 32g의 CH4 이거 몇 몰 있는 걸까? CH4가 물질량이 16g per 몰이거든. 그럼 몇 몰이 있는 거야? 32g 있으면 1몰에 16g 있어. 그럼 2몰이 있는 거지. 2몰.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아까 전에 리터로 나왔던 걸 몰로 바꿔서 계산해 준 거지만 이번엔 그람으로 나온 걸 몰로 바꿔서 계산해 주는 거야. 계산 방식은 똑같아. 2몰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문제 뭐라고 돼 있어? 완전 연소라고 돼 있지. 완전 연소. 얘도 다 썼다라는 소리야. 다 썼어. 그러니까 2몰 있는 걸 다 쓰는 거야. 2몰 다 썼어. 그러면 몇 몰 나와야 돼? 나머지는 빵몰 남아야 돼. 다 썼으니까. 그치?
2몰 썼어. 근데 1대 2대 1대 2야. 개수비가. 근데 개수비가 몰수비라고 했지. 2몰 썼어. 그럼 산소는 몇 몰 써야 돼? 적어도. 무조건 1이 2야. 그럼 2는 몇 몰? 4몰 써야 돼. 아까 전에 계산이랑 똑같지? 그러면 4몰을 써야 돼. 그럼 산소는 적어도 4몰 이상은 있어야겠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올 테니까. 이번엔 CO2 볼게. 얘네 둘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왔대. 근데 이산화탄소가 1대 2가 반응을 해서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몇 몰이 얻어졌을까? 2몰이랑 4몰 소비가 돼서 몇 몰이 생산됐냐면 요 1이 2였잖아. 그럼 1은 2가 돼야 되겠지. 2몰.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조금 슬슬 어려우려나? 조금 어렵지. 비슷해. 근데 계산 방식은 똑같잖아. 아까 전이랑 완전히 똑같은 부분으로 가고 있어. 이번에 물인데 물은 액체든 기체든 간에 몰수는 액체든 기체든 다 쓸 수 있어. 여기에서 1이 2몰이야. 그럼 2는 4몰. 4몰이 얻어졌을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어. 원래 얘네들은 처음에 빵몰이었지. 빵몰. 처음에는 이 메테인이랑 산소만 있었으니까 얘네들은 빵몰이었어. 산소는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4몰 이상은 있었을 거야. 그럼 계산을 해주면 얘가 만약에 산소가 4몰 딱 있었다고 치면 그러면 얘 다 썼을 거고 그러면 CO2랑 H2O는 2몰, 4몰이 나올 거야. 그래서 메테인이 산소랑 다 반응을 해서 CO2는 2몰, H2O는 4몰이 생성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래. 질량을. 몰을 그람으로 바꾸는 거.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지? 여기다 곱하기 몰 질량을 해주면 돼. 몰수비가 아니라 몰 질량. 몰 질량. CO2의 몰 질량은 44g/몰이야. CO2. 그래서 2에다가 44 곱하면 돼. 그러면 88g이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88g 이렇게 써주면 돼. 어때? 이거 좀 어렵지?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전 단원에서 g을 뭘로 바꾸고 리터를 뭘로 바꾸고 개를 뭘로 바꾸고 그게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걸 할 줄 알아야지 이번 단원의 이 양적 관계를 할 줄 아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저번 단원 연습이 되게 중요해. 할 수 있겠어? 우리 맨 처음에 연습하게 보기 1은 리터를 몰로 계산해줘서 푸는 거였고 방금은 g으로 나와서 g을 몰로 바꿔가지고 막 계산해 준 거야. 결국에는 몰수로 계산해 주는 거야. 몰수 계산. 이제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 요거 좀 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가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였어. 요번 단원이야 이게. 이걸 이용해서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탐구 활동 있거든. 탐구 활동 실험. 요게 진짜 시험 문제야. 이 탐구 활동처럼 시험 문제가 나와.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42페이지랑 43페이지. 요게 이제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요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험을 해볼 건 아니고 요거 실험하면 좀 많이 복잡해서 실험을 할 건 아니고 이 실험을 했을 때 과연 생성물과 반응물이 몇 몰이 나오는지 우리 지금 한 것처럼 있잖아. 생성물과 반응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예측하는 양적 관계로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거야. 이번 시간 좀 어떻게 다들 이해가 됐을까? 요게 진짜 중요하거든.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이게 강력한 점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실험을 진행 안 해봐도 생성물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싼 반응물이야. 되게 비싼 물질을 반응시켜야 되는데 이거 반응시켜야지만 양을 얼마가 나올지 안다면 이거 돈 낭비가 어마어마하잖아. 반응을 안 시켜봐도 얼마가 나올지 우리가 그걸 얼마가 나온 걸 얼마에 주고 팔면 돈을 얼마나 벌지도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공대에서 이런 계산하는 거 겁나 중요하거든. 그래서 꼭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 이번 단원. 그래서 저번 단원이랑 이번 단원 중요하니까 연습 많이 해보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 가져와서 좀 풀어볼게. 요 양적 관계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화학 반응식 세우는 거랑 요 양적 관계를 하려면 화학 반응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잖아. 화학 반응식 세우는 거랑 그리고 그 전 단원 그람 리터 개수를 뭘로 바꾸는 거 그 문제들 좀 연습을 해볼게.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할게. 딱 끝냈는데 좀 이렇게 쉬엄쉬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꽉 쳐서 미안하고 어쨌든 오늘 수업은 이렇게까지 마무리할게. 그 다 출석 체크했니? 응. 갑자기 멈췄는데. 고마워. 건무가 올려진 링크에 여러분들 학번이랑 이름 적어주면 돼.
수업 듣고 요거 출석 체크 안 하면 이 출석 체크 안 된 거야. 꼭 해줘. 고마워. 오늘 수고 많았어. 듣느라 고생 많았어. 나머지 수업도 잘 듣고 질문 있는 친구들은 얘기하고 없으면 나가도 좋아. 고마워. 안녕히 계세요. 음.